탑골공원 어르신들의 노후 자산과 생활비 충격 공개. 은퇴 준비가 왜 현실적인 문제인지. 서울 한복판에 있는 탑골공원에 가보면 한국 사회의 한 단면을 그대로 볼 수 있습니다. 바둑판을 펴놓고 장기를 두는 어르신들, 작은 종이컵에 커피를 나눠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는 분들, 그리고 하루 대부분을 그곳에서 보내는 노인들. 겉으로 보면 그저 여유로운 노년의 풍경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조금만 가까이에서 이야기를 들어보면 전혀 다른 현실이 드러납니다. 집은 있는데 생활비가 없다. 자식에게 손 벌리기 싫어서 여기 나온다. 연금이 너무 적다 같은 이야기들이 어렵지 않게 들립니다. 많은 사람들이 젊을 때는 은퇴하면 좀 쉬면서 살겠지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제 노년의 삶은 생각보다 훨씬 현실적이고 때로는 냉정합니다. 지금 한국은 빠르게 늙어가는 사회입니다. 평균 수명은 길어졌지만 준비된 노후는 그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은퇴 이후에는 월급이라는 안정적인 수입이 사라지기 때문에 자산 구조와 현금 흐름이 삶의 질을 완전히 좌우하게 됩니다. 오늘은 탑골공원 어르신들의 이야기를 통해 은퇴 후 삶에서 가장 큰 충격이 되는 노후 자산과 생활비 현실을 조금 더 현실적으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은퇴 후 가장 먼저 부딪히는 벽, 현금이 없다. 많은 사람들이 노후 준비를 이야기할 때 집이 있다, 부동산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실제로 한국 노인 자산의 대부분은 부동산에 묶여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문제는 집이 있어도 생활비가 나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서울에 오래된 아파트 한 채가 있다고 해도 당장 현금이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관리비, 의료비, 식비 같은 지출은 계속 나갑니다. 노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자산의 크기보다 매달 들어오는 돈, 즉 현금 흐름입니다. 국민연금, 개인연금, 임대수익, 금융자산이자 같은 것들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탑골공원에서 만난 어르신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공통적으로 나오는 말이 있습니다. 집은 있는데 쓸 돈이 없다. 이 말이 바로 노후 준비의 핵심을 보여줍니다. 사례 1, 아파트는 있는데 생활비가 없다. 김씨 74세는 서울에 30년 된 아파트 한 채를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시세로 보면 6억 원 정도입니다. 젊을 때 열심히 일해서 마련한 집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생활비입니다. 김씨의 국민연금은 한 달에 약 60만 원 정도입니다. 여기에 기초연금이 조금 더해져도 월 90만 원 정도가 전부입니다. 관리비 내고 병원 몇 번 다니면 남는 게 없어요. 김 씨는 자식들에게 손 벌리기 싫어서 매일 집에만 있기 답답할 때 탑골공원에 나옵니다. 점심은 3천 4천 원짜리 식사를 찾아 해결합니다. 겉으로 보면 6억 자산을 가진 사람입니다. 하지만 실제 생활 수준은 월 100만 원도 안 되는 생활입니다. 이것이 많은 한국 노인의 현실입니다. 사례 2, 연금이 없으면 노후는 바로 불안해진다. 박시욱 18세는 평생 자영업을 했습니다. 작은 식당을 운영하다가 몇 년 전 문을 닫았습니다. 문제는 국민연금을 제대로 납부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 받는 연금은 거의 없습니다. 박 씨의 말입니다. 장사할 때는 돈이 돌았는데 은퇴하니까 바로 끝이더라고요. 지금은 작은 일자리를 찾아 하루 몇 시간씩 일을 합니다. 탑골공원에서 만난 친구들도 비슷한 처지라고 합니다. 이 사례가 보여주는 것은 단순합니다. 은퇴 이후에는 노동 대신 연금이 월급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연금이 없으면 노후는 바로 불안정해집니다. 사례 3, 노후에서 가장 무서운 것은 의료비. 이 씨 76세는 비교적 준비가 된 편입니다. 국민연금도 있고 약간의 저축도 있습니다. 하지만 몇 년 전 큰 수술을 하면서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병원비가 한 번에 몇백만 원씩 나가니까 무섭더라고요. 노후에는 건강 문제가 생각보다 빨리 찾아옵니다. 문제는 의료비가 지속적으로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노후 생활비에서 의료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계속 커집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은 은퇴 준비를 이야기할 때 항상 말합니다. 노후 준비는 사실상 의료비 준비다. 은퇴 준비에서 꼭 생각해야 하는 세 가지. 탑골공원 어르신들의 이야기를 종합해보면 은퇴 준비에서 중요한 것은 세 가지로 정리됩니다. 1.
자산보다 현금 흐름. 집이 얼마인지보다 매달 들어오는 돈이 얼마인지가 중요합니다. 연금, 임대 수익, 금융자산 등 정기적인 현금 흐름이 있어야 노후가 안정됩니다. 2. 생각보다 긴 노후. 요즘 60세에 은퇴하면 30년 이상 살아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즉 30년 동안 생활비가 필요합니다. 이것은 생각보다 큰 금액입니다. 3. 의료비와 예비자금. 노후에는 예상하지 못한 지출이 생깁니다. 특히 의료비는 큰 부담이 됩니다. 그래서 은퇴 준비에서는 생활비, 의료비, 비상자금까지 함께 생각해야 합니다. 노후 준비는 아직 늦지 않았다. 탑골공원 어르신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저렇게 살고 싶지 않다. 하지만 현실은 대부분 은퇴 준비를 뒤로 미루다가 늦게 깨닫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행히도 노후 준비는 지금부터라도 시작하면 분명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연금에 관심을 갖고 소비 습관을 관리하고 자산 구조를 점검하는 것만으로도 미래는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꼭 기억해야 할 한 가지. 노후는 어느 날 갑자기 시작됩니다. 회사에 다니는 동안에는 매달 월급이 들어오지만 은퇴하는 순간 그 흐름은 멈춥니다. 그리고 그때부터는 내가 준비한 자산과 연금이 삶의 수준을 결정합니다. 탑골공원 어르신들의 모습은 단순한 풍경이 아니라 미래의 우리 모습일 수도 있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한 번쯤 스스로에게 질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은퇴 후 매달 얼마로 살 수 있을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준비하는 것이 바로 진짜 노후 준비의 시작입니다. 앞서 탑골공원 어르신들의 현실을 통해 노후 자산과 생활비의 충격적인 간극을 살펴봤습니다. 그렇다면 자연스럽게 다음 질문이 생깁니다. 왜 많은 사람들이 노후 준비를 제대로 하지 못할까? 단순히 돈이 부족해서일까요? 사실 경제학과 심리학 연구들을 보면 그 이유는 조금 더 깊습니다. 사람의 뇌와 행동 방식 자체가 장기적인 노후 준비에 불리하게 설계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 부분을 이해하면 은퇴 준비가 왜 어려운지, 그리고 어떻게 접근해야 하는지가 훨씬 명확해집니다. 사람은 원래 노후 준비를 못하게 되어 있다. 행동경제학에서는 이를 현재 편향 프레전트 바이어스이라고 설명합니다. 간단히 말하면 사람은 미래의 이익보다 현재의 만족을 훨씬 더 크게 느끼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당장 10만 원을 쓰는 즐거움과 30년 뒤 10만 원이 50만 원이 되는 이익을 비교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지금의 10만 원을 선택합니다. 이것은 개인의 의지 문제가 아니라 뇌의 작동 방식과 관련이 있습니다. 뇌는 생존을 위해 단기 보상에 더 강하게 반응하도록 진화했습니다. 그래서 노후 준비는 항상 뒤로 밀리기 쉽습니다. 또 하나의 문제, 나는 아직 젊다는 착각. 심리학에서는 미래 자기 단절 퓨처 셀프 디스커넥트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사람은 미래의 자신을 마치 다른 사람처럼 느끼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30대에게 70세의 나를 떠올리라고 하면 실제로는 남의 이야기처럼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생각이 자연스럽게 나옵니다. 노후 준비는 나중에 해도 되겠지. 아직 시간이 많아. 지금은 돈 쓸 때지. 하지만 현실에서는 시간이 생각보다 빠르게 지나갑니다. 복리의 과학 시간은 돈보다 강력하다. 경제학과 금융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 중 하나가 바로 복리 효과입니다. 복리는 이자에 또 이자가 붙는 구조입니다. 시간이 길어질수록 돈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를 설명할 때 자주 등장하는 것이 72의 법칙입니다. 예를 들어 연 6% 수익률이라면 72, 6약 12, 즉 12년마다 자산이 2배가 됩니다. 이 단순한 법칙 하나만 봐도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노후 준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금액이 아니라 시간입니다. 사례로 보면 더 명확해진다. 사례 1, 30세에 시작한 사람. 매달 30만 원씩 투자. 연 6% 수익률. 30년 투자. 약 3억 원 이상. 사례 2, 45세에 시작한 사람. 매달 30만 원씩 투자. 연 6% 수익률. 15년 투자. 약 8천만 원. 같은 금액을 투자했는데도
시간 차이 때문에 결과가 34배 이상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금융 전문가들이 항상 강조하는 말이 있습니다. 노후 준비는 빨리 시작한 사람이 거의 이긴다. 장수 리스크 예상보다 오래 산다. 과학과 의료 기술이 발전하면서 평균 수명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한국의 기대 수명은 이미 80세를 훨씬 넘어섰고 앞으로 더 길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문제는 이것입니다. 수명이 늘어난 만큼 은퇴 기간도 길어졌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60세 은퇴, 90세까지 생존, 30년 생활비 필요, 즉 은퇴 이후에도 한 세대에 가까운 시간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노후 준비의 핵심은 이것이다. 지금까지의 내용을 정리하면 은퇴 준비의 핵심은 크게 4가지입니다. 1. 연금 중심 구조 만들기. 국민연금, 개인연금, 퇴직연금. 2. 현금 흐름 확보. 매달 들어오는 돈이 중요합니다. 3. 복리 시간을 최대화. 가능하면 빨리 시작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4. 의료비 대비. 노후 지출의 가장 큰 변수입니다. 탑골공원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진짜 메시지. 다시 탑골공원 이야기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그곳 어르신들의 모습은 단순한 노인의 풍경이 아니라 한국 사회의 노후 준비 수준을 보여주는 현실입니다. 많은 분들이 젊을 때 열심히 일했습니다. 집도 마련했습니다. 자식도 키웠습니다. 하지만 정작 자신의 노후는 준비하지 못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것은 개인의 실패라기보다 시대의 구조적인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과거에는 연금 제도가 지금처럼 정착되어 있지 않았고 은퇴 이후 삶에 대한 정보도 많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지금 세대에게 남은 선택. 하지만 지금은 상황이 조금 다릅니다. 우리는 이미 많은 사례를 보고 있습니다. 어떤 노후가 힘든지, 어떤 준비가 필요한지 데이터와 경험이 쌓여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세대에게 남은 선택은 비교적 분명합니다. 나중에 준비할 것인가 아니면 지금 조금씩 준비할 것인가. 노후 준비는 거창한 결심이 아니라 작은 습관에서 시작됩니다. 연금 하나 더 알아보기, 소비 조금 줄이기, 저축 자동이체 만들기. 이런 작은 선택들이 시간이 지나면 인생 후반의 삶의 질을 완전히 바꿀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질문을 남기고 싶습니다. 만약 오늘 은퇴한다면 나는 몇 년 동안 생활비를 버틸 수 있을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시작하는 순간, 그때부터 진짜 은퇴 준비가 시작됩니다.